안녕하세요. 자료 분석 및 실험 2차 자료 소개를 맡은 17도 전신빈입니다. 저희 조의 두 번째 분석 주제는 환율과 국내 주가의 관계입니다. 이번 발표의 목차입니다. 자세한 주제 소개와 간단한 용어 정리 후 저희가 선택한 데이터를 소개하고 이후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의 주제 및 목표를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 환율과 코스피 지수의 관계를 시계열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둘째, 한국 경제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투자 전략인 달러 스위칭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합당한 전략인지 검증해보고자 합니다. 환율과 코스피 지수의 용어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율이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입니다. 환율은 각 나라의 경제 사정에 따라 국제 경제의 흐름에 따라 매일 조금씩 바뀝니다. 세계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환율이 국민 경제와 개인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에 2,000원으로 오르면 수출을 주로 하는 기업은 이익이 많아지고 환율이 떨어져서 1달러에 500원과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되면 수입을 주로 하는 기업의 이익이 많아집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지수란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 변동을 기준 시점과 비교하여 작성한 지표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종합주가지수라고도 하는데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총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코스피에 포함되는 기업들은 우리에게 친숙하고 우량한 대기업,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이 상장되어 있어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PPT에는 없지만 코스피와 함께 따라오는 코스닥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이 속한 한국의 장외 증권시장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달러 스위칭 전략입니다. 달러 스위칭 전략이란 자산을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아닌 외국 달러에도 투자하여 갑자기 환율이 급등했을 때에 되팔아 생긴 환차익으로 국내 자산을 저렴하게 사는 매매 전략입니다. 이 달러 스위칭은 이코노미스트인 홍춘욱 박사님의 저서 돈의 역사는 되풀이 된다에 나오는 전략이며 이미 한국 경제에 관심이 많거나 경제, 투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에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달러 스위칭 전략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저환율 시기에 보통 환율이 1,100원 이하이거나 1,200원 사이일 때쯤 원화를 미국 달러로 환전합니다. 두 번째, 환전한 달러를 달러 자산, 즉 외화 예금이나 한국에 상장된 달러 자산 ETF 등에 투자합니다. 세 번째, 그 후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나 전쟁 등이 일어나 환율이 급등한 시기에 원화로 환전합니다. 그러면 환차익을 얻겠죠? 네 번째, 고환율 시기에는 국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저평가된 국내 주식이나 부동산을 저가 매수합니다. 다섯째, 그 후 환율이 안정화되고 다시 저환율 시기가 오면 국내 자산들을 다시 매도하여 달러를 사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요약하자면 세계 경제가 불황일 때 가격이 급등한 달러 자산을 팔아 국채의 차익을 실현해 가격이 하락한 한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한다가 큰 틀입니다. 달러 스위칭의 이론적 근거는 우리나라는 뛰어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출업 중심의 나라입니다. 만약 코로나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수출 전망이 악화될 것이며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도 하향될 것입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에 투자했던 선진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다 매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의 달러가 줄어들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코스피 지수도 하락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다 매도함으로써 시장에 달러가 줄어들면 달러의 가치가 커져서 환율도 상승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이번 분석을 위해 가져온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환율과 코스피 지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의 출처는 이 나라 지표에서 코스피 지수와 환율 데이터를 가져왔으며 기간은 1980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코스피 지수와 환율을 월별이 아닌 연도별로 요약하여 이중 플롯을 그려보았습니다. 주황색 선이 코스피 지수, 노란 선이 환율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 경제는 점점 발전하므로 코스피 지수는 전체적으로 상향하고 변동폭도 크지만 환율은 몇몇 시점을 제외하곤 코스피 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과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즉, 환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떨어지고 환율이 하락하면 주가는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죠. 저희는 여기서 국내 주가와 환율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1997년도와 2007에서 2008년 시기를 보면 다른 시점보다 비교적 큰 변동폭을 보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았을 때 1996년에서 1997년이 될 때 환율이 1달러에 844원에서 1695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반이나 줄어든 것을 보아 경제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았음을 보입니다. 또한 2007년과 2008년에도 환율이 1달러에 936원에서 1259원으로 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환율은 변동폭이 작은 게 정상이기 때문에 1년 사이에 약 300원이 올랐다는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경제 상황을 찾아보면 바로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 위기 속 과도한 해외 투자, 위험한 자본 조달로 인해 외환 보유액이 고갈된 상태에 원화 약세가 되면서 환율도 급등하여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해 국가 부도 사태가 난 것이죠. 다음으로 2008년에는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파산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금융위기였습니다. 외국 투자자의 매도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환율도 급상승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컸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분석의 방향성입니다. 저희는 일단 금융시장 시계열 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아리마와 가치 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입니다. 먼저 아리마 모형은 시계열 데이터의 정상성을 전제로 합니다. 정상성이란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데이터가 추세나 계절성이 보이면 정상 데이터가 아닌 것이죠. 정상성의 조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간 동안 평균이 일정해야 하며 분산이 시점에 의존하지 않고 두 시점 간 데이터의 공분산은 시차에만 의존하며 각 시점 자체에는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정상 데이터는 어떻게 정상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로그 변환과 차분이 있습니다. 로그 변환은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즉 분산이 일정하지 않을 때 데이터에 로그를 씌우는 방법이고, 차분은 데이터가 추세나 계절성을 보일 때 현 시점 자료에서 이전 시점 자료를 뺨으로써 정상 데이터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A는 갈수록 변동폭도 크고 점점 값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여기서 로그 변환을 하면 B처럼 증가하는 추세는 같지만 변동폭이 일정해집니다. A에서 차분을 하면 C처럼 추세가 사라지고 변동폭은 그대로 커집니다. 로그 변환과 차분을 둘 다 시행한 D가 추세도 보이지 않고 변동폭도 일정하므로 정상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데이터로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대략 눈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환율은 추세는 보이지 않고 변동폭도 일정 시점을 제외하면 일정한 곳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았을 때는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뒤에 나오는 ACF로 정상성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리만 모형은 AR 모형과 MA 모형을 합친 형태입니다. AR 모형은 이전의 자료들이 현재의 값에 영향을 준다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모형이고, MA 모형은 이전 자료의 화이트 노이즈 오차항에 의해서 현재의 값이 결정되는 모형입니다. 즉 아리만 모형은 D차 차분한 데이터에 AR 모형과 MA 모형을 합친 것입니다. Y'은 D차 차분을 한 시계열, P는 AR 부분의 차수, Q는 MA 부분의 차수입니다. B와 Q를 결정하기 위해선 ACF와 PACF를 구해야 합니다. ACF는 자기상관 함수를 의미하는데 시계열 관측치 간 서로의 관계를 측정하는 함수입니다. PACF는 ACF와 달리 시계열 관측치 간 순수한 상호 연관성을 측정하는 함수입니다. 즉, 두 시점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관측치의 영향은 다 제거됩니다. 모형에 따른 ACF와 PACF의 특징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사용할 모형은 가치 모형입니다. 가치 모형은 아치 모형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다른 시계열 자료와 달리 금융 시계열 자료는 변동성 집중 현상을 보입니다. 변동성 집중 현상이란 가격이 낮은 변동성을 보이다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오늘 낮으면 내일도 낮고 오늘 높으면 내일도 높은 관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리마 모형에서 가정한 등분산성이 유지될 수 없고 이분산성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형이 아치와 가치입니다. 먼저 아치 모형은 시차를 가지는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성 모형입니다. 변동성의 분산을 찾는 모형이므로 분산의 분산을 찾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치는 아까 설명한 AR 모형에서 착안하여 오차항의 현재 분산이 이전의 오차항의 제곱값들에 의존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식을 전개합니다. 아치의 모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yt는 조건부 평균을 나타내고 감마 t 제곱이 조건부 분산 방정식입니다. 이 t는 오차항을 나타내는데 오차항의 분산이 바로 조건부 분산값입니다. 하지만 아치 모형은 시차가 커질수록 추정해야 할 모수가 많아져서 구조식을 표현하기 어려워지고 제곱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건부 분산 개수가 음수일 때 해석이 어려운 점, 그리고 오차의 평균과 분산을 동시에 추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한 모형이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는 쉽게 말해 아치 모형을 1번화한 모형입니다. 아치 모형 전기의 조건부 분산에 대한 예측치를 표현하는 항을 추가하여 단 3개의 변수만으로 분산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치 모형은 또한 조건부 분산이 직전의 오차항의 제곱값과 함께 자체 시차값에 의존하도록 합니다. 가치 1,1은 아치 무한대와 같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모형식입니다. 저희는 이 모형들을 바탕으로 박스 젠킨스 반복론인 모형 식별, 모수 추정, 모형 진단, 마지막으로 미래 데이터 예측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17조 자료 소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